아미스의 교도들은 200년 넘게 닭을 키워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매달 사료 가게에 줄을 서서 닭의 생명을 유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떤 비밀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땅이 더 많거나 돈이 더 많아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 양계인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사실, 즉 사료는 사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아미시 교도들이 대대로 닭에게 공짜로 먹이기 위해 사용해온 정확히 5가지 식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매 시즌 다시 자라납니다. 그저 심기만 하면 시판 가금류 사료보다 더 나은 영양을 닭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비싼 닭 사료를 대체하고 매년 다시 심을 필요 없이 자라나며 미국의 거의 모든 기후에서 잘 자라는 5가지 식물을 소개합니다. 더 자급자족하는 삶, 상점과 공급망에 덜 의존하고 직접 키우는 것에 더 의존하는 삶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아미쉬 교도들이 오래전에 깨달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 모링가. 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달 지출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50, $70, 때로는 그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농장이 요구하는 다른 모든 비용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아미쉬 교도들은 사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배 시스템, 즉, 한 번 심고 수년 동안 의지할 수 있는 식물을 생각합니다. 모링가가 바로 그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해하고 나면 왜 아무도 이 식물에 대해 진작 말해주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모링가 잎은 약 27%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상업용 사료를 능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산란계가 튼튼한 달걀 껍데기, 견고한 면역 건강, 그리고 꾸준한 산란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닭들도 이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사료 그릇에 신선한 모링가 잎을 놓아두면 다른 것보다 그것을 먼저 먹습니다. 모링가가 아미쉬의 방식에 적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나무보다 가뭄을 잘 견뎌냅니다. 성장이 빠르며 가지를 쳐주면 성장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라집니다. 따뜻한 기후의 농부들은 수세기 동안 모링가를 가축에게 먹여왔습니다. 아미쉬가 이를 발명한 것은 아니며 단지 사용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링가 묘목이나 꺽코지용 가지 하나,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만 심으세요. 성장기 동안 2, 3주마다 가지에서 잎을 따서 닭들에게 신선하게 먹이면 됩니다. 다시 심을 필요도 없고 복잡한 일정도 없습니다. 첫 해에 한 그루의 나무는 10피트까지 자랄 수 있으며 수확할 때마다 수 파운드의 잎을 제공합니다. 수확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돌려줍니다. 잎을 신선하게 먹이거나 말려서 나무가 생산되지 않는 달을 위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모링가는 전지 작업에 반응하여 신선한 잎이 가득한 여러 개의 새싹을 틔웁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키만 크고 가늘게 자라 수확량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해주면 덤불처럼 풍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사람의 손길 없이도 잘 자랍니다. 밖으로 나가 수확해서 직접 키운 것을 닭에게 먹이면 됩니다. 상점에 갈 필요도 없고 예기치 못한 가격 변동에 당황할 일도 없으며 사료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팁 하나. 나무가 일주일 동안 닭들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남은 잎을 말려 가루로 만드세요.
모링가 가루는 영양 손실 없이 수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 비축해 두면 나무가 휴명이에 들어가는 겨울 내내 사료에 섞어줄 자가 재배 단백질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미쉬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나무에서 나오는 그 무엇도 낭비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식물, 컴프리. 전통적인 아미쉬 농장을 거닐다 보면 보통 외양간 근처에 울타리나 채소밭 옆에서 자라고 있는 컴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간단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컴프리 뿌리는 토양 속으로 10피트나 곧게 뻗어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흙의 상단 몇 인치에서 살아가지만 컴프리는 깊게 파고들어 다른 식물이 닿을 수 없는 인, 칼륨, 칼슘, 철분을 끌어올려 잎에 농축시킵니다. 그 잎은 25%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산란계를 위해 특별히 구매하는 비싼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수준입니다. 칼슘 함량만으로도 튼튼한 달걀 껍데기, 건강한 뼈, 그리고 꾸준한 산란을 위해 이야기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닳은 컴프리를 신선한 상태로 혹은 시든 상태나 잘게 썬 상태로 먹습니다. 가공하거나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르면 닭들이 먹습니다. 한번 심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컴프리 굴락은 같은 뿌리에서 20년 이상 생산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유지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질적인 농장에서 이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예 용품점이나 온라인 농장 커뮤니티에서 뿌리 삽수나 화분에 심긴 컴프리를 구하세요. 저렴하고 배송도 쉽습니다.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에 심으세요. 컴프리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옮겨 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닭장 근처의 울타리 라인이나 텃밭에 가장자리가 완벽합니다.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한 다음 그대로 두세요. 성장기 동안 4~5주마다 잎을 잘라 닭들에게 먹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잎을 먼저 약간 시들게 합니다. 그늘에 1시간 정도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잎이 부드러워져 닭들이 먹기 편해집니다. 그 후 던져주면 닭들이 나머지를 알아서 할 것입니다. 건강한 식물 한 그루는 한 시즌에 455번의 수확을 제공합니다. 4555 그루만 있으면 상업용 사료가 거의 없이도 따뜻한 달 내내 작은 무리의 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자리를 잡는 첫 해의 가뭄 기간에는 물을 주세요. 결국 컴프리는 스스로 물을 찾아냅니다. 뿌리는 다른 식물이 닿을 수 없는 수분까지 닿을 정도로 깊게 내려갑니다. 비료를 줄 필요도, 해충 방제도, 질병 걱정도 없습니다. 농장에서 키울 수 있는 가장 회복력이 강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컴프리를 매일 아침 걷는 동선 근처, 즉 닭장 옆이나 외양간으로 가는 길목에 심으세요. 일상적인 경로에 있으면 수확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으며 추가 단계 없이 일과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것이 아미쉬의 방식입니다. 좋은 습관을 쉬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 식물, 아졸라. 모든 뒷마당에 좋은 토양이나 나무를 심을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미쉬 교도들은 이를 알고 있었기에 땅이 전혀 필요 없는 사료 재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졸라는 빨래통보다 크지 않은 용기에서 3~5일마다 크기가 2배로 커지는 부유수생 고사리입니다. 흙도 큰 텃밭도 필요 없으며 물과 빛만 있으면 됩니다. 아졸라는 20온보험 3.9%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와 B12, 철분, 칼슘, 그리고 닭의 강한 근육, 꾸준한 산란, 견고한 면역 건강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닭들은 이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땅에 닿는 순간 먹어치웁니다. 아시아, 베트남, 인도,
필리핀의 농부들은 수세대 동안 가금류를 먹이기 위해 아졸라를 사용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아미쉬에게 물통에서 며칠마다 2배로 늘어나는 작물은 농장에서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졸라를 키우려면 얕은 용기, 물, 그리고 아졸라 종균이라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유아용 풀장, 플라스틱 통 또는 반으로 자른 드럼통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살이 6인치의 물을 채우세요. 종균을 위에 띄우고 부분적으로 햇빛이 드는 곳에 두세요. 여름철에 너무 강한 오후 직사광선은 성장을 늦출 수 있으므로 약간의 그늘이 도움이 됩니다. 종균은 저렴하며 수생식물 공급업체나 온라인 농장 커뮤니티에서 쉽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갖추면 며칠 내로 사료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며칠마다 자라고 있는 양의 절반 정도를 건져내어 닭들에게 바로 먹이세요. 용기에 남아 있는 것은 며칠 내로 다시 자라나 용기를 채웁니다. 건져내고 먹이고 다시 자라고 반복하세요. 어느 단계에서도 심기, 잡초 뽑기, 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용기에서 매주 수 파운드의 신선한 사료가 생산됩니다. 2~3개의 용기만 있으면 따뜻한 달 동안 6센리아마리 규모의 닭, 무리에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희석한 소량의 유기질 비료를 추가하세요. 아졸라는 계속 자라기 위해 질소가 필요합니다. 액체 물고기 비료도 좋고 희석한 소변도 효과가 좋으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는 아미쉬가 항상 유리하게 활용해 온 사실입니다. 물을 가볍게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료를 주면 조류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금씩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을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 비료를 주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스스로 알아서 관리됩니다. 욕조보다 작은 공간에서 닭을 위한 실제 영양분을 생산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자신의 사료를 키우기 위해 땅, 장비 또는 돈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을 없애줍니다. 물, 용기, 그리고 자리를 잡는 처음 며칠 동안의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팁 하나, 용기를 하나만 쓰지 말고 2~3개를 운영하세요. 아졸라는 95대 그래프 이상의 극심한 더위나 수질이 갑자기 떨어지면 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용기가 있으면 하나가 잘못되어도 예비 종균을 가져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미쉬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으며 아졸라도 한 용기에 다 담지 않습니다. 중복성은 이미 들인 노력을 보호해 줍니다. 4번째 식물, 트리 콜라드. 대부분의 정원 작물은 심고, 키우고, 수확하고, 죽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끝없는 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미쉬는 매 시즌 죽어버리는 것들로 농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트리 콜라드는 한 번의 심기로 5년, 8년, 때로는 10년 동안 살아갑니다. 매년 시즌을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닭들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트리콜라드는 60cm 높이로 자라며 크고 영양가 있는 잎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단 한 시즌이 아니라 수년 동안 말이죠. 비타민 A, C, K는 물론 칼슘, 철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산란계가 꾸준한 산란, 튼튼한 껍데기, 좋은 면역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잎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트리콜라드는 씨앗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꺾꽂이로 시작하며 흙이나 물에서 2~3주 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서 가지를 구하거나 온라인 전문 묘목장에서 모종을 구입하세요.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좋은 토양에 심으세요. 적절한 위치에 심은 가지 하나는 거의 관리가 필요 없는 식물로부터 수년간 신선한 사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식물의 바깥쪽 잎을 따서 닭들에게 던져주세요. 식물은 생산의 중단 없이 중앙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잎을 타이웁니다. 성숙한 식물 한 그루는 한 달에 수파운드의 푸른 잎을 제공합니다. 4번 6그루의 식물은 사료 구입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성장기 대부분 동안 작은 무리의 닭에게 신선한 채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목질화된 줄기를 잘라내고 밑둥 주위에 멀칭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식물이 키만 크고 질겨지는 대신 젊고 부드러운 잎을 계속 생산하게 됩니다. 멀칭은 수분을 유지하고 추운 날씨에 뿌리를 보호하며 물주기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정원이 텅 비이고 사료 가격이 비싼 11월에 밖으로 나가 닭들을 위해 신선한 채소를 베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아미쉬가 매년 가을과 겨울에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것을 힘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재시작을 요구하는 계절적 주기 대신 시간이 갈수록 더 생산적이 되는 영구적인 것을 만드세요. 작은 팁 하나. 트리콜라드는 서늘한 달에 자리를 잡고 봄까지 준비됩니다. 예비 식물을 키워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시즌을 거르지 않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세요. 1, 2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식물을 갖게 되며 이는 이웃과 나눌 여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전통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식물에서 식물로, 가족에서 가족으로 말입니다. 5번째 식물, 아마란스. 대부분의 식물은 한 가지만 제공합니다. 컴프리는 단백질을, 모링가는 잎을, 트리콜라드는 채소를 제공하지만 아마란스는 모든 것을 줍니다. 봄과 여름에는 신선한 채소를 얻고 가을과 겨울에는 고단백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매년 스스로 다시 심어지는 식물입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믿는 아미쉬에게 아마란스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아마란스 잎은 부드럽고 빠르게 자라며 닭들은 별다른 동료 없이도 잘 먹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13-4%의 단백질, 모든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철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식물에서 채소와 곡물을 모두 얻는 셈입니다. 아마란스가 특별한 이유는 일단 한 번 심으면 다시는 심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꽃이 피고 씨앗을 떨어뜨리면 매년 봄 스스로 다시 자라납니다. 한 번 심으면 나머지는 아마란스가 영원히 알아서 합니다. 아미쉬가 대대로 아마란스를 계속 재배한 이유는 일단 땅에 자리를 잡으면 결코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닭 사료를 풍족하게 갖고 싶다면 아마란스 씨앗을 구하세요. 골든 자이언트나 호피 레드와 같은 곡물용 품종이 가장 좋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볍게 갈퀴질을 한 뒤 물을 주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유일한 시간일 것입니다. 수확하려면 시즌 초기에 빽빽하게 자란 묘목을 솎아내어 닭들에게 신선한 채소로 던져주세요. 식물이 커짐에 따라 여름 내내 바깥쪽 잎을 계속 따줍니다. 그런 다음 늦여름에 일부 식물에서 꽃이 피고 씨앗 머리가 자라도록 둡니다. 준비가 되면 그 머리 부분을 수확해 말려서 닭들에게 통째로 먹이거나 몇 개의 씨앗을 내년을 위해 땅에 떨어뜨리세요. 아마란스는 도움 없이도 열기, 가뭄, 척박한 토양을 견뎌냅니다. 잡초를 몰아낼 만큼 빠르게 자랍니다. 유일한 실제 과제는 스스로 씨를 뿌리는 장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잎은 지금 닭들을 먹이고 씨앗은 나중에 먹입니다. 한 시즌 동안 방치하더라도 여전히 다시 자라나 생산을 계속할 것입니다. 작은 팁 하나. 씨앗이 떨어지기 전 약 90% 정도 익었을 때
씨앗 머리를 자르세요. 완전히 말린 다음 먹이로 주거나 내년 농사를 짓고 싶은 곳에 두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아미쉬 시스템이 그토록 잘 작동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식물들을 5개의 별개 프로젝트로 키우지 않습니다. 땅을 이 식물들을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각 식물은 서로 다른 계절에 서로 다른 영양적 격차를 채워줍니다. 부지 전체에 겹쳐서 배치하면 추가적인 이동이나 작업 없이도 1년 중 거의 매달 신선하고 다양한 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미시 교도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멀리 걷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은 제 자리를 차지하며 모든 배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식물은 함께 봄부터 겨울까지 여러분의 닭 무리에 신선하고 다양한 사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아미쉬처럼 의도를 가지고 땅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닭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별도의 고된 일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땅을 거니는 일의 일부가 되며 200년 전 아미쉬 농장에서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미쉬 교도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급자족 농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물 하나하나, 시스템 하나하나, 그리고 한 시즌 한 시즌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에 모든 사료를 대체하거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당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시작하면 됩니다. 작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시작하세요. 모든 실제 농장은 완성된 계획이 아니라 첫 번째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생산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식물을 추가하고 싶어질 것이고 머지않아 사계절 내내 닭을 먹여 살리는 다층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입증되었으며 무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당의 식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역사와 방법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심기 시작하세요. 자급자족의 다음 장이 곧 열릴 것입니다.